자, 잠시 후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여사가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법원은 오늘 있을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전 영부인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법정 안에 있는 피고인석에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모두 3가지입니다. 자, 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논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과거의 모습 잠시 보시죠.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 받을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일교 청탁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이렇게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특검은 일단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물론 선고가 나오겠지만 예상은 몇 년으로 하십니까? 저는 뭐 한 그대로 15년 정도 구형이 나왔고 이제 그에 따른 판결도 15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반성도 안 하고 뭐 일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밝혀내니까 뒤쫓아오면서 마지못해 그냥 인정하는 형태로만 갔었거든요. 처음부터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일부 또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증거가 있고 증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않는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악의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한다면 저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5년 모두 선고가 될 걸로 예상한다.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구형량만큼 선고가 나오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네.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량을 훨씬 뛰어넘은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반 정도의 선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방해 사건에 있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또 통일교 이 사건 2개를 합쳐서 11년이 구형이 되었고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사건이 4년으로 별도로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이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권오수 전 회장이 실제로는 징역 3년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혐의점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3년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의 예라든지 보았을 때는 그동안의 있었던 것들처럼 구형 15년에서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심에서 만약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유죄 판단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이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아하. 가래로도 이제 못 막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이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2010년 이래로 이 사건이 불거져 가지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처음으로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그 수사가 유야무야되다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밝혔다면은 그 문제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네. 윤석열 정권이 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은 검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검찰은 그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 지금 해체와 사실상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제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네. 그런 책임론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확인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외에도 또 있죠.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결과는요. 다른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또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끝까지 6천만 원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인정한 셈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인정하는 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15년 다 선고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진행 중인 다른 통일교 관련 재판들도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어져 있는 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그런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통일교 사건, 통일교 로비 의혹의 중심에 이제 김건희 씨가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가 이런 금품을 받은 대가로서 뭔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의 수건 사업들을 위한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 통일교 게이트의 전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받은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대가로서 뭔가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해준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뭔가 받았고 영부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 좀 해주라고 전달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결과가 사실상 지금 뭐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물론 종교 안에 있었던 윤영호 본부장도 있고 권성동 의원 등등들 관계자들도 아마도 줄줄이 전 유죄를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이 3가지 혐의 가운데 2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가 바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혐의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여기에 핵심 쟁점은요. 이를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내용은 큰 파장을 불러왔죠.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아니 저희 당선자가요. 저희 지금 전화했는데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자,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은요. 김건희 여사와 같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함께 기소가 됐죠.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끼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어졌는데 네. 사실 도이치모터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로 사실은 끝장이 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엄의 방아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확산이 되면서 네. 국민들 사이에서 영리를 건드리고 저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김건희 여사 목소리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이 진짜 V지려구나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더라면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 비슷한 논리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진작에 제대로 했다면 오늘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시 10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자, 저희 채널A도 이 재판 생중계로 특보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사람이요. 김건희 여사 말고 또 있죠. 2시 10분 이 선고 이후에 3시에는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혐의는 일부 또 섞여 있고 연결이 또 돼 있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 모두 쏟아져 나올 통일교 사건들의 1심 결과. 현재 통일교 정교유착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군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이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 이 혐의가 이제 과연 판사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일정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통일교 일정을 하도록 만들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밀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느 택배 기사로부터 이제 녹취록이 하나 나오는데 실제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이 그 조사받고 나올 때 뭔가 이 뭐 만남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런 정황까지도 일면서 증거 인멸 우려까지도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오늘 아마 판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윤영호 세계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까지 오늘 줄줄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